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종훈입니다. 가장 강력한 혼다 CR-V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혼다 CR-V 터보입니다. 배기량을 1.5L 낮추고 무단 변속기로 그 힘을 조율하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CR-V보다 가장 강한 힘을 내는 신형 혼다 CR-V입니다. 오늘 하루는 혼다 CR-V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앞모습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를 적용을 했죠. 그리고 액티브 셔터 그릴도 들어와 있습니다. 보닛 위에 라인, 그리고 범파 하단부에 드라이빙 램프, 235-60R18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한국 타이어네요. 8인치 휠의 디자인도 새롭습니다. 측면 하단부에 크롬 라인을 적용을 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죠. 보디 측면에 견고한 라인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LED 리어램프입니다. 강한 라인이 눈길을 끌죠. 차체 뒷모습이죠. 상단에 스포일러, 그리고 중앙에 리어램프, 그리고 하단에 두 개의 배기 파이프가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한번 보시죠. 상당히 나름 신경 쓴 인테리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장식을 했고요. 비록 플라스틱이지만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중앙으로도 이런 블랙 라인을 딱 주면서 강조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은 하나, 둘, 어이구야, 2.3회전, 2.4회전 정도 하는데요, 상당히 예민한 그런 조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손에 딱 쥐기 좋을 만큼 그런 굵기를 갖고 있고요. 여러가지 몇 개의 버튼을 배치를 해서 좀 더 편하게 기기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코 기능을 온오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트는 꽉 잡아주는 시트가 아니라 살짝 느슨하게 운전자의 몸을 받쳐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센터 콘솔의 형상이 참 재미있는데요, 센터 콘솔을 깊게 활용할 수도 있고 분리형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영리하게 이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공간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네요. 재미있는 센터 콘솔입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 딱 들어앉는 순간 생각보다 넓다 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소형 SUV인데요, 자, 이게 소형 SUV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무릎 앞 공간이 널널합니다. 도어 패널에 나무 장식을 했죠. 나무 장식입니다. 진짜 원목은 아니고요. 어쨌든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이 들어와 있고요. 센터 콘솔 뒤로 송풍구와 2개의 USB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팔걸이 센터 암레스트에 2개의 컵홀더를 넣고 있고요. 자, 시트는 6대4로 분할이 되고요. 이렇게 바로 레버를 적게서 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좌우측에도 별도의 레버가 있어서 그거를 제끼면 바로 시트가 접힙니다. 자, 시트의 느낌, 가죽 느낌을 주지만 가죽은 아니고요, 약간 소프트하고 몸에 밀착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을 때 제일 주의 깊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센터 터널인데요, 특히 사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된 SUV라면 센터 터널이 높게 솟을만 합니다. 하지만 아예 그냥 평평한 바닥을 확보했습니다. 약간 손가락 2마디 정도의 높이로 살짝 솟아 있는데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높이입니다. 뒷좌석 가운데에서도 머리 위에 헤드 클리어런스 주먹 하나가 충분히 들락거릴 만큼의 머리 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적어도 뒷좌석에서 좁다, 답답하다 라는 생각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그 실내 패키징을 아주 야무지게 했습니다. 시트를 얇게 만들었고요, 앞뒤에 거리를 적절하게 최적으로 배치를 하고 실내 탑승객이 느끼는 공간의 여유가 상당합니다. 주어진 사이즈 안에서 아주 최적의 실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뒷창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리는데요, 이 정도 남아있죠. 손가락 길이 정도를 남겨놓고 닫힙니다. 원버튼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고요. 자, 혼다 CR-V는 한때 수입차 1위였던 차입니다. 2007년에 수입차 1위가 바로 혼다 CR-V였습니다. 그만큼 일찌감치 한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모델인데요, 한동안 우리 시야에서 조금 멀어졌던 모델이기도 하죠. 확 바뀌었는데 가장 큰 변화, 저는 엔진을 꼽겠습니다.
혼다가 자랑하는 1.5 IVTEC 엔진을 적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무단 변속기 조합으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합니다. 배기량을 줄이고 출력은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터보를 도입을 하고, 뭐 이런 다운사이징의 공식을 드디어 혼다가 따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5 터보 엔진이 193마력의 힘을 내죠. 리터당 100마력 이상의 힘을 내는데 대단한 효율입니다. 익을 대로 잘 익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차 컬러도 잘 익은 빨간색이네요. 자, 엔진 소리가 그렇게 조용하게 들리는 편은 아니죠. 계기판 모습이 색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한 그런 계기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사륜구동 시스템, 구동 방식을 계기판에 띄웠습니다. 사륜 4바퀴의 구동 현황을 딱 리얼타임으로 볼 수가 있죠. 자, 7인치 안드로이드 터치 스크린 오디오인데요. 아틀란 지도를 사용을 하고요.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에 햅틱 스타일의 버튼이 있는데요. 그 옆에 볼륨을 조절하는 버튼이 재미있습니다. 그냥 쓸어 올리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쓸어 올리면 오디오가 커지고요. 살짝 쓸어 내리면 인테리어는 충분하지만 문으로서의 기능을 보이는 꼬리거. 이렇게 볼륨이 줄어듭니다. 자, 시속 100입니다. 노면마찰음 정도가 들리고 아주 작게 바람소리가 들리는 정도입니다. 바람소리보다는 노면에서 올라온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데요. 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용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자글자글거리면서 올라오는 소리가 제법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2.5 터보 엔진은 터보 직분사에 터보를 적용을 한 겁니다. 직분사, 좀 더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직분사 엔진을 도입을 했고요. 거기에 다시 터보를 얹어서 최고의 효율, 힘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춘 겁니다. 급가속을 하면 토크가 4바퀴에서 쫙 나가는 게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상당히 현실감이 있네요. 지금 제법 빠른 속도인데요. 엔진이 힘을 많이 씁니다. 엔진 사운드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소리를 보이고요. 자, 가속 반응 제법 빠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깔끔하게 보이네요. 유리 앞창 윈드실드에 반사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의 또 반사창을 띄워서 거기에 정보를 띄워줍니다. 글쎄요, 하지만 계기판 바로 위에 또 같은 정보가 뜨는 셈이어서 거기에 따라서는 뭐 중원 부원이 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고속주행 좀 해보죠. 자, 킥다운을 걸면 1.5L 작은 엔진이 힘을 쓰는 게 막 느껴지죠. 1.5L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다 라고 생각하고 느낀다면 느낌이 좀 더 다를 겁니다. 작은 엔진을 사용을 하면 좋은 점이 또 있죠. 자동차 세금이 싸집니다.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죠.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매력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라는 얘기죠. 자, 중저속에서는 물론이고요, 고속 구간에서도 필요한 만큼의 힘은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속도를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을 좀 더 꾹 밟으면 쭉 올라가죠. 반응이 좀 더 강하게 옵니다. 다이나믹하고 강한 운전도 좋지만 편안하게 부드럽게 움직이겠다 싶으면 아니라 에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가급적 연료를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차들이 반응을 합니다. 킥다운을 해도 반응이 한 템포 느리고요. 자, 언덕을 오를 때는 힘을 제법 쓰죠. 자, 브레이크도 유압식이 아닙니다. 전자식인데요. 전자제어식 브레이크를 적용을 해서 이제 점점 자동차에서 유압으로 작동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는 거죠.
실제 속도만큼의 체감 속도를 느낍니다. SUV이기 때문에 차체가 좀 높죠. 높은 데다가 소형 SUV입니다. 차체의 길이가 다른 큰 차들에 비해서 짧고 휠베이스도 그렇게 여유있게 마음껏 늘릴 수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차체가 작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진동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극한적으로 끌어올리면 아주 조금 좀 불안한 모습도 좀 보이고 그러는데요. 하지만 뭐 이 차 타고 그렇게 고속 질주를 할 일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고속 질주를 하지 않는다고 친다면 일상주행 속도 혹은 일상주행 영역에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차를 탈 때 그런 수준에서는 아주 편안한 승차감, 차체의 반응을 보입니다. 운전자의 명령, 지시에 잘 따르는 편이고요. 무단 변속기여서 변속 충격도 그렇게 느끼기 힘듭니다. 속도를 아주 부드럽게 끌어올려 줍니다. 무단 변속기의 힘이죠. 크루즈 컨트롤이 있군요. 벽에 맞췄습니다. RPM은 1600. 스포츠 모드로 내리면 거의 2900, 3000까지 올라갑니다. 크루즈 컨트롤 말고 여타의 운전 보조 장비는 없습니다. 레인 키핑 어시스트 없고요. 긴급 제동 시스템도 없어 보입니다. 유지 조향 보조 장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은 있습니다만 어댑티브는 아닙니다. 긴급 제동, 후측방 경보, 뭐 이런 부분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마치고 국도 따라서 이제 돌아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낮은 속도에서 속도를 쭉 밟을 때 처음에 킥다운 할 때는 엔진이 터질 듯 억지로 힘을 뽑아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렉트릭 디퍼런셜 플레저 솔레노이드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좀 더 코너를 부드럽게 효과적으로 돌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코너 어떨지요? 일렉트릭 디퍼런셜 플레저 솔레노이드. 게다가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코너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나갑니다. 생활 속에서 누리는 그런 사륜구동의 즐거움, 혜택을 가장 잘 갖고 있는 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크고 아주 강한 오프로드 성능을 가진 대신 연비가 아주 많이 나쁜 경우도 있고요. 연비는 아주 좋지만 사륜구동이 아니어서 험로에 제대로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적당한 사이즈와 크기에 온로드 지향의 사륜구동 시스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기에는 딱 좋은 수준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간직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HAA의 어질리 핸들링 어시스트 AHA입니다. 이게 토크 벡터링 시스템처럼 코너를 할 때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코너를 좀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빠르게 돌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데요. 자, 이제 와인딩 로드를 좀 타볼 텐데요. 바깥 온도가 29도, 30도에 가까운 더운 날씨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치고 나가는 느낌은 그렇게 부드럽지만은 않습니다. 약간 거친 면이 있는데요. 그 앞에서 잘 조정을 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지나는 게 낫겠습니다. 마지막 조금 거칠지만 퉁 치고 나가서 충격을 받고 난 뒤에는 잔진동은 없습니다. 한 번에 충격을 딱 거르고 더 이상 잔진동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35 60R18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편평비가 60 시리즈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광폭 타이어는 아닙니다. 좀 더 말랑한 소프트한 그런 승차감을 기대할 수 있는 60 시리즈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에 어질리티 핸들링 어시스트 적용하고 있어서 코너에서 좀 더 부드럽고 여유 있는 그런 코너링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너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네요. 원하는 만큼 돌아나가 줍니다. 코너에서 힘도 잃지 않고
힘을 잘 쓰고요. 좀 무리하게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도 잘 받쳐줍니다. 어질리티 핸들링 어시스트, 그리고 사륜구동, 전자 제어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차체의 안정감을 잘 유지를 해주네요. 1.5L 엔진은 배기량이 한계일까요? 힘들어하는 건 아니지만 쥐어 짜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코너에서, 특히 산길에서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직진주행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사면으로 기울었을 때 문제없이 쭉 직진할 수 있도록 고정을 해주는 거죠. 운전자가 의식적으로 힘을 주면서 조향을 보조하지 않아도 차가 어느 정도는 노면의 기울기를 보정을 해서 똑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주 뉴트럴한 중립적인 이런 그 코너링 성능은 참 인상적입니다. 코너에서 진짜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방향지 시등을 오른쪽으로 켜면 화면에 오른쪽 그 후방 시야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각지대를 없게 해서 사각지대를 보여줘서 좀 더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방향지 시등을 켜지 않더라도 방향지 시등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켜집니다. 후방 시야를 직접 확인하면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혼다 CR-V는 두 개의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하나는 아래 트림이 3,930만원이고요 고급 모델 투어링이 4,300만원입니다 자, CR-V 요즘 그 시장의 흐름을 아주 충실히 반영한 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운사이징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1.5 터보 엔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이죠. 아주 요즘 시장의 흐름은 디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가솔린 엔진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SUV죠. 게다가 소형 SUV입니다. 혼다 CR-V는 상당히 어떤 그 시장 전망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지붕 틈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면 손가락이 드나들 정도의 틈새를 가지고 있고, 재질의 지붕 재질의 단면도 그대로 드러나서 손끝으로 느껴집니다. 좀 더 야무지게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단 변속기를 조율하는 변속 레버인데요, 혼다는 고집스럽게 이런 일자형 변속 레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속 레버를 옮기는 그 변속감도 상당히 거칩니다. 수동 변속을 할 방법이 사실 없는데요, 변속 레버에 수동 변속 모드도 없고 패들 시프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속 레버는 D 밑으로 S 모드와 L 모드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주행 중에 이를 직접 레버를 옮기면서 변속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아주 무난한 성능을 보입니다.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갖춘 것도 아니고 193마력의 제법 큰 힘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도로 위에서 이렇게 아주 극한의 퍼포먼스를 뿜어내는 그런 차도 아닙니다. 이 차 소형 SUV죠. 좀 더 세분하자면 C 세그먼트에 속하는 SUV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준중형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차체 사이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 제법 넓고요, 뒷좌석에서 느끼는 그런 그 공간감은 아주 넓은 수준입니다. 중형 수준을 뛰어넘는 그 공간의 여유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193마력의 야무진 성능을 가졌지만 극강의 힘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실제 주행 속도 영역에서 야무진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부라고 한다면 패밀리 SUV로 딱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 혼다의 신형 SUV CR-V를 만나봤습니다. 하나, 둘, 셋.